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6%, 그리고 코스닥은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전 시황 그리고 최근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듯이 현재 주식시장은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력들과 그리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시장에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6월달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도 중국은 경기가 좋지 않았어. 미국은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싸우든 말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서로 이야기 된다는 게, 그럼 이 돈이 늘어나는 쪽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긴축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이제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되겠죠. 그럼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근거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이렇게 0%를 기준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 동안만 하더라도 지금 빵프로인데, 코로나 때 한번 그랬고요. 2008년 미국 재정 위기 때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된다, 돈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른 것은, 그러면 뭐 중국에서 경기를 좀 살리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좀 돈을 좀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한쪽은 긴축이 더 오래 지속이 될 거다, 아니다 한쪽은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게 되면은 돈이 다시 늘어날 거다, 이런 서로 대립을 해가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 외환시장 움직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외환시장에서 이 환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시장 오른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고, 그 위험 자산 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들어간단 말은 돈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자산법을 이야기도 예전에 말씀드렸고, 위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외환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경기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원유 가격입니다. 사우디는 중국이 이번에 좀 이제 오픈했잖아요. 사람들 그동안 집에 있으라고 그러다가 오픈했는데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서 중국하고 위안화로 이제 석유 사가도 된다, 가스 사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지금 감산 이야기가 저번에 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유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나아진다는 것도 의미하고, 지금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 감산의 이제 영향이 실제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건지, 아직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기 때문에 반등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원유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갖다가 멀리 이렇게 바라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을 때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을 때고, 최근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뭐 가파르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빨아당겼던 적이 없습니다. 돈이 줄어들었단 말은 돈의 가치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또 그리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돈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그럼 전체적으로 이 돈이라는 게 순수하게 돈이 많아졌다 늘어졌다 이렇게만 또 보는 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회전, 유통에 대한 측면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돈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 공급이 지금 예전만큼 원활하지 못하고 금리를 올려서 중앙은행에서 지금 돈을 땡겨 넣고, 또 정부에서는 그동안 재정 적자로 뭐 운영을 하다가 예전만큼 돈을 안 푼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줄어드는 것은 돈의 회전이 예전처럼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같은 돈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예전보다 사먹을 게 많아졌다는 건데, 그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돈이 막 이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체익이 되면은 경기가 오히려 더 나빠져서 돈의 가치가 높아졌지만 실제 더 살 게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 경제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우리가 수학 정답 내듯이 뭐 이렇게 풀이를 해 들어가면 요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 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저 답이 나오고 굉장히 참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급 분석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뭐 한 종목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세력들이 이걸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이 종목이 괜찮을 거니까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트를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중을 전기전자 쪽으로 어느 정도, 뭐 자동차 쪽으로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장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비중을 정해놨겠죠. 그러면 이 비중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여한 돈이 있을 거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매월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계속. 늘어나면은 이 비중대로 이렇게 매집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종목이 좋아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 종목이 어느 날 이 종목에서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돈이 들어오다가 이제 돈이 쭉 빠져나가면 이건 비중을 축소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 또 이 종목이 좋지 않아서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종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경제 공부를 쭉 하고 투자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자꾸 처음에는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계속 시장은 동물처럼 계속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맞았지만 이번에 틀릴 수도 있고, 또 같은 거지만은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너무 다 따지면 이게 정말 신경 쓰여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느낀 게 대충 하는 거다. 대충 수익이 나면 그냥 뭐 대충 팔아먹고, 또 그냥 원리 원칙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려고 열심히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대중에게 분산된 어떤 이 주식이 세력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부 세력들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당연히 앞으로 주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대충 좀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고 때마침 거기 수익이 나면 또 뭐 대충 그냥 또 팔아먹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세력들이 이탈하다가 다시 좀 들어오는 기미가 좀 보이면 대충 던져놓고,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 뭐 이런 단계까지 왔어요. 대충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봤자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이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세력들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또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굉장히 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명확한 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황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흐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시적인 어떤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있으면 물줄기로 치면 큰 물줄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작은 일의 움직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업종으로 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가? 그럼 왜 지금 그 업종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그럼 나도 그쪽에 대장이 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면 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데 좀 던져놓고 있다가 또 수익을 내면 빼내고 순환 매매하고, 전체적인 주식 사이즈를 늘리 가는 쪽으로 한 종목에 집착하지 않고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하십시오. 대충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거 대충 보고 대충 던져놓고 그냥 우리가 움켜잡듯이 서너 개 주세요 하듯이 대충 걸어가는 거지, 정말로 면도날처럼 쫙쫙 잘라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어차피 시장을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한 시장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동안 또 전기전자 운수 장비 좀 팔다가요, 또 오늘 또 사pos어요. 왜 샀나라고 물어보면 뭐 살만하게 샀겠지요.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사실은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가 가다가 좀 눌러주고 가야 세력들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더 낫다. 입장 바꿔가지고 세력이 얍실한 게 아니고 내가 세력이다 해도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사면 오르는데 좀 던졌다가 사람들 공포에 떨면은 땡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돈 벌고 있으면 향후 다른 쪽도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 샀던 거 세력들 뚝뚝 던지는, 지금이 현재 이익이 안 되지만 발만 거치는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 좋은 호적이 생기면 다시 물량을 쫙 이런 모아서 좀 띄우고, 이쪽에서 그동안 수익 났던 거 좀 팔아 제끼고, 세력들도 그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가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세력들이 이런 업종들 운수장비, 기계, 전기전자 이쪽으로 매집을 했고요. 오늘 뭐 세력들이 많이 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이게 핫한 종목들이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핫하다고 하면은 등락률이 큰 것만 보는데, 그런 종목들은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잘못 낚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산 거예요. 저렇게 세력들이 서로 견제될 만한 그런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종목이 있고 큰 종목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작은 세력들이 이 종목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서 지가 대장을 해서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지 혼자가 대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부자 정보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주가 올리고 내리고는 지 마음대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차트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차트는 그냥 사람들을 유인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너무 뭐 차트 또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은 전부 다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그냥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력 하나가 독단적으로 들어가서 수급을 장악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투자에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들은 한 세력이 장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가장 큰 세력은 대주주가 될 거고, 그 대주주도 뭐 기분 나쁘면 던져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개입이 돼서 서로 상호 간에 세력들끼리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력들이 그뭐 서로 눈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서로 막 힘기르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급등락이 작아요. 돈이 많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당장의 어떤 수익은 등락률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성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작은 승률들이 자꾸 모이고 주식 사이즈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매번 수익에 또 수익을 넣고 수익에 또 수익을 넣는 그 복리라고 하는 게 투자 성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이제 그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리를 계속 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오늘 18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좀 들여다보면은, 자, 첫 번째,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뭐 예전부터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세력들이 들어오고, 이만큼 지금 들어온 거 이전에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IG 넥스원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해서 돈이 들어온 거야. 그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점은 그 전에 찍어버렸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세력들 이런 건 뭐냐? 이런 움직임은 뭐냐? 지금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쥐가 세력이니까 물량을 매집해 가면 계속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누르던 거예요. 물량을 던져서 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장악하면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량을 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저런 놈들, 그러니까 이기는 놈들 따라가는 게 유리합니다. 또 그리고 네이버도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아직은 어떻게 하락 추세죠. 기다려야 됩니다. 신세계도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올라 그러죠.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지금 뭐냐? 세력들이 한번 바닥을 만들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수급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자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겠나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저거가 가진 돈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 신세계라는 종목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세계라는 종목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분석이 이루어졌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이제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는 한 10%, 20%, 30% 자기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쭉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뭐냐? 이 돈은 뭐냐? 그냥 물량을 매집해가면서 이 돈으로 바닥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기준이 있겠죠. 그럼 저 자금을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 범위가 있겠죠. 90%에서 60% 범위까지 물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갖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통정매매도 될 수 있어요. 세력 상호 간에 서로 힘겨루기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치면 작전이죠. 주가를 부양하는 단계로서 전체 돈의 뭐 90%, 60%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이제 그때는 이미 수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쫙 급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에 관심을 모아가면서 이제 물량을 정리 쫙 해서 이 정도 정리시키고 나눴다가 또 천천히 정리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뭐 한전기술이나 다른 종목들처럼 이게 상승 추세 평범으로 들어갔단 말은 세력들이 이미 돈을 투입을 했고요. 이 돈 가지고 바닥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세계라는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투입해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굳이 돈도 없어. 내가 뭐 들어가서 약간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내 돈 가지고 얼마나 추세를 돌리걸 얼마나 돌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세력들이 이기길 기도하면서 잘 되라 임마. 니 좀 잘해봐라. 니가 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주면 이기는 놈 손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 구간에 지어서 평범한 구간까지 주가를 들어 올려주면 그때 이제 박수 한번 쳐주면 되죠. 잘했다. 내가 그때 삼아 되는 겁니다. 신세계는 뭐예요? 누가 산지 모르겠지만은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올라가지만 이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수급을 다시 좀 보세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들 야금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서로 견제할 세력들이 많다는, 현대모비스 안에는 여러 지금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서로 국적이 다른 투자자들이 개입돼 가지고 있고, 투신연기금 아니면 우리 기관들도 많잖아요. 개입이 되어서 야금 그 중에서 외국인 전체적인 물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지금 열심히 지금 바닥을 이만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A 회사, 뭐 B 회사, C 회사 있는데 A에서 돈이 많이 있고, 뭐 각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운영되는 자금이 다르겠죠. 하지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규정한 대로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해서 의견에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 그럼 봤죠? 우리는 뭐예요? 이 새끼들 좀 들어왔구나. 수급 들어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들어줄 준비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된 게 이거잖아. 상승 추세. 이거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 전략이 되겠어요. 그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쫙 의도를 깨뚫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떻게든 구하세요. 친구가 있든 누구가 있든 구해서 우리 뭐 투자회사 같은 데 있으면 누구 회사 자금 운용 어떻게 하노? 누구 회사는 자금 운용 어떻게? 이 자료를 연구를 하세요. 연구. 세력들은 과연 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러니까 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 규정은 없겠네요. 사실 그 대비죠. 근데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구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그럼 이것들도 인마들이 그냥 A에서 따로 B에서 따로겠어요? 안 그렇다니까는요.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기술이 언제 들어왔어요? 금융은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발전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수입했어. 뭐 우리가 처음부터 자동차 만들었습니까? 뺏기서 만들었죠. 기술을 갖다가 좀 얻어오기도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럼 그 말은 뭐냐? A 회사에서 이런 자금 운용 규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B 회사는 뺏기는 거죠. 그냥 A 회사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 사정에 맞춰서 좀. 그 C 회사는 또 뺏기는 겁니다. 이거 뺏겨서. 그럼 D 회사는 뺏기는 거라니까. 그럼 서로 달라도 전체적인 컨트롤은 비슷하다 이 말,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저 데리고 놀 수 있겠죠. 수급문서 이래 공부하는 겁니다. 종목 연구하는 것보다 세력들 자료 어디든가 웃자든가 구글링해서 뒤지든지 어떻게든 뒤져서 찾았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연구한 논문을 찾고 그게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면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지금 들어와서 한 며칠 앞서 본 종목과 비슷하죠.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이 유통 쪽으로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네. 요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유통업 쪽으로 아직 지금 유통업종이 좀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이 지금 조금씩 뭐 A회사, B회사에 좀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검색은 되잖아. 지금 뭘 더 봐야 되겠습니까? 호텔 신라를 또 봐야 되겠죠. 또 롯데는 또 없습니까? 롯데 쪽도 있는 유통업 좀 봐야 되겠죠. 그럼 묶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이제 텀이 돼서 삼성 추세 평범하고 쫙 덮어쓴단 말이에요. 그럼 잘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업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또 우리가 훨씬 더 위에서 수급 분석만 정확하게 이해를 잘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세력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찍어서 투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뭐 적전 세력들 뭐 따라다니고 형님도 물어줍니다. 그런 종목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얘네 까보다 깜빵합니다. 깜빵가. 자, 삼성전기 지금 좀 들어왔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삼성전기. 삼성전기 제가 여기 있나? 지금 여기 없네요. 자, 삼성전기도 좀 뽑아봤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통업 봤죠? 신세계, 현대백화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 방법.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겁니다. 요거라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요. 그럼 삼성전기는 그것보다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있죠. 세력들이 얼마 들어왔잖아. 그럼 세력들마다, 그러면 이 삼성전기 유통업이 만약에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또 호텔신라, 뭐 롯데 쪽으로도 보고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돈이 계속, 그럼 유통업은 관심 종목으로 땡 올려놓는 겁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돈이 들어왔지만 이 종목 상황상 아직 추세적으로 볼 때는 돈을 좀 더 넣어라 이거예요. 지금 돈 가지고 부족하다. 너가 지금 여기서부터 돈을 넣은 건 알겠지만 추세를 돌리기는 역부족이다. 좀 더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 추세 평범 구간으로 오면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고민하면 되겠죠. 자, 아시아나항공 어떻습니까? 한참 더 기다려야 되겠죠. 누군가 들어와서 돈을 때려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괜히 바닥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자, 아모레프시픽 그것도 힘들었는데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누군가 들어와서 바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돈을 담보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한전기술 앞서 좀 봤지만 한전기술 지금 들어와 있죠. 이 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그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어제도 사실 검색이 됐죠. 사실 매수했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요, 떨어질 때, 이럴 때, 맨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눌림목에서 때려 들어가야 된다고. 상승 추세, 평범하고. 왜? 이때 왜 들어갈 수 있는데? 세력들이 돈 투입해 놨다니까요. 그럼 다시 또 보면은,
왜 내가 저 눌림목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눌림목에 왜 들어갈 수 있냐? 이때 왜 들어갈 수 있냐? 이럴 때 왜 들어갈 수 있냐? 이 새끼도 돈 넣어놨다. 돈 넣어놨잖아. 그럼 지금 이 세력들이 생각해 볼 때 또 저거 A 회사 자금, B 회사는 요만큼 투자할 거다. C 회사는 이만큼 투자할 거다. 그럼 이만큼 지금 집행이 됐을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겠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야 지금 뭐 팔 거 없나? 회사 어렵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얘들이 이렇게 넣은 거는 뭔가 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 안 뺀 게 확인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눌림목에 그냥 눌림목에 때려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 평균만 구간은 우리가 이제 골프 칠 때 대충 방향만 맞으면 자신 있게 빵 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방향만 맞으니까 과감하게 이런 데 배팅을 하는 거지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이 막 아무데나 배팅하는 거 아닙니다. 돈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배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하다 보면 대충 하면서 던져놔야 때도 있는데 던지더라도 좀 될 만한 곳에 던져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 쭉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상대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다니까. 내가 지금 누구로 상대하고 있는데 나는 삼성전기 종목을 상대하고 있는가? 삐 틀렸다고. 내가 삼성전자 종목을 상대하고 있냐? 틀렸다니까는요. 나 누구로 상대하고 있는데 내 경쟁 상대는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세력들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경쟁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내 경쟁 상대가 어떨 때는 적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동지가 될 수 있는 다른 세력들이 아니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삼성전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지금 면세점에 들어갔는가? 그런 거는 이제 꼼꼼히 이제 생각을 가면서 내가 연구해야 될 것은 그들 애들 수급을 자꾸 연구를 해요. 어떤 식으로 걔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럼 개인들은 대충 알잖아. 개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무시가 하다니까. 그냥 좋다 그러면 해 사고 안 좋다 그러면 해 팔고 사기당할 때도 누가 돈 더 준다면 욕심에 쩔어가 탐욕으로 지가 당하는 거잖아. 누구 살았어요? 누가 누구 그 돈 비트코인으로 아니면 뭐 어떤 종목으로 돈 벌어준다 그러면 누가 뭐 등 떠밀어서 니 안 하면 죽는다고 깜방 보낸다고 협박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 쥐가 들고 간 거죠. 쥐가 혹해가지고. 그래서 또 남의 말 듣고 투자했다 입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뭡니까? 종목 연구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뭡니까? 종목이라는 대상을 쌓기 위해서 뭔가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수급 분석에서 연구해야 될 대상은 뭔데? 나와 같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내 경쟁 상대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주식 시장에서 깡통 찰 일은 별로 없겠죠.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남 돈 벌어준다고 손쉬운 먹잇감 누가 뭐 해준다는 거 그건 다 믿지 마세요. 그건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왕 공부할 것 같으면 제발 좀 뭐 똥벌 차지 말고 우리 골프 같은 경우도 연습할 때 지 생각으로 백날 때리 연습하면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안 하는 애만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잘하는 애들도 맨날 지 팀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계속 연구하는데 독학으로 배워야겠다. 주식 투자 마찬가지. 공부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모르면 이 방송을 들으면은 유튜브에 지금 주식 방송이 몇 개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14년 넘어서 곧 15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딱 들으면은 이거는 내가 공부해야 될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답이 안 옵니까? 그 정도 그 사리 분별이 안 되면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복잡한 것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데 이렇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앞서 본 수급 분석, 세력들의 자금 운용. 저도 뭐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공부 한두 번, 1, 2년 공부했습니까? 자격증도 이쪽으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두 마디로 딱 끝나는 거잖아. 상승평범으로 그냥 게임 끝나는 거잖아, 이거 그냥. 이거 무조건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지금 회복 구간에서 들어온 거 신세계 아까 봤던 거 있죠? 아무리 신세계나 저쪽에 유통회사들 있죠? 이거 지금 세력들이 바닥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새끼 돈 꼽아놓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새끼 외국인 어느 놈들이 들어왔는지. 이거 옛날에 거래원 분석까지 하면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 새끼들 건의를 해서 왔든지,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상위 몇 개만 해서 쓰레기 정보. 그거는 사실 국가 재원 낭비입니다. 재원 낭비. 제공해 주지도 않아도 될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면서 정보 제공해 주는 척 합니다. 그려운 정보. 그거는 개쓰레기 정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정보가 된지 옛날입니다. 그럼 그려운 정보까지 내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 저기 세력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면서 돈 빼물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당합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시애기들 막 벌어먹는 건 좋은데 네 벌어먹으려면 내 돈 벌어주고 가야 된다. 데리고 놀 수 있습니다. 투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